아니 근데 그 시민들 판단에는 진짜 좀 이상해요. 심우정, 그다음에 한덕수, 최상모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탄핵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 왜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그 내란 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이것도 예 부결됐어요. 3표가 부족했어요. 네, 197이었어요. 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 표의 부족. 3표의 부족. 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통과가 됐어요. 200개가 넘어서 8개 재의결 거부권 행사했던 한덕수와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중에 8개 중에 하나가 딱 통과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KBS 통합징수 네. 할 수 있도록 수신료. 하는 법안이 수신료 예. 통합징수 할 수 있는 지금 뭐 사실은 KBS가 뭐 MBC처럼 싸웠냐 제대로 뭐 등등등 YTN처럼 EBS처럼 싸웠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서 실제로 KBS가 망한다, KBS 2가 누군가에게 매각된다 이러는 사실은 생존권의 위협을 KBS 조합원들이 받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열차게 투쟁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가 돼서 생존의 위협을 벗어난 거예요. 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신료의 값에 수신료의 가치에 답하는 저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만큼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실 내란의 복판에서 KBS는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요. MBC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에 비해서 공영방송 KBS는 존재감이 제로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수신료 때문인가? 물론 내부에서 열심히 싸우시는 소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는데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준 충격이 너무 컸고 공포심이 너무 컸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국회가 그 어려운 재의결을 했는데 진짜 그러면 100만 년 만에 재의결이네. 100만 년 만에 처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탄핵하고 탄핵 가결하고 요거 재의결 첫 재의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으면 KBS의 이제 구성원들도 공영방송의 사명에 답하는 그런 방송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197에서 멈췄을까? 여전히 공포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하면은 우리 그 특검 이런 거죠.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이 가결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대선 무렵에 뭐 한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준비돼서 출범한 이후에나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특검이 됐다, 누구를 소환할 예정이다, 누가 소환될 것 같다 이런 기사 속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판단이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진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그런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이긴 거죠. 또 한 번 이긴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선 전에 앞으로 본회의가 한 차례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재의결이 필요한 법안들을 뒤에까지 남기지 말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권이 바뀐 뒤에 또 특검법 다시 내면 과반으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순배를 정리할 필요성도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6월 이제 3일날 대선을 하면 바로 6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임기 바로 다음 날부터 6월 4일부터 6월 4일부터 이제 00시부터 그렇죠. 6월 4일부터 임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6월 4일부터는 되는데 그러면 6월 회기가 끝나는 거죠. 뭐 회기 끝나기 전에 또 하면 되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부터는 이제 거부권은 없다고 봐야 되고 모든 특검은 다 통과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난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특검 특검 릴레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상설 특검 다 임명해가지고 다 싹 다.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후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반헌특위거든요. 반헌특위.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원특위는 성공하자. 예, 이거 너무 의미 있었어요. 예, 예. 예.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해서 1차 원탁회의에서도 합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출범선에서 천명한 반원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란 특검과 반원특위. 네. 반원특위는 조사, 수사, 그다음에 권고, 미래를 위한 권고까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의회 외부의 제3의 기구로 예, 예.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법안이에요. 법안은 예. 다 준비돼 있어요. 예, 반원특위 법안이 예, 준비돼 벌써, 있어요. 이미. 예, 야, 예. 준비된 조국혁신당이네. 그런 건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그런 거 빨리빨리 해요. 네, 예. 네.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되네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법안 그 통과시켜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과거사위원회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는 수준? 넘는 수준이죠.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네. 상설특검과 연계해서 수사할 수 있는, 예.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설특검과 연계한 수사권을 규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사 권한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에 네. 임할 수 있도록 의무를 훨씬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권고 기능이 있습니다. 예. 권고 기능. 즉 여기 저는 이제 조사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쵸.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징계 책임. 야 공무원이 앞으로 이거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네. 니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정직 몇 월 뭐 이렇게 해서 징계 예. 책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제도적 허점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든 운영을 개선하든 예. 권고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예. 반헌법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 수사, 권고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예. 조금 더 포괄적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반원특위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앞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 말씀 주셨어요. 그 미국 가는 것도 미국 가는 거지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대선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최상목 다시 대행이 최상목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최상목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덕수는 트럼프랑 전화 통화해서 굿 잉글리시 네. 칭찬받고 네. 최상목은 미국 가고 예. 둘이 경제 관료들끼리 쿵짜락쿵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재부 출신 관료들끼리. 그러니까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니까. 예산권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요. 심각하다. 심각한데 지금 뭐 소문이 돌고 있기 시작한데요. 출마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뭐 이제 발표는 뭐 곧 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 출마 확정이 이제 오늘 상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출마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간보다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못한다? 네. 네. 쫄보라서. 여전히 쫄보라서 한덕수는 출마 못한다? 한덕수의 출마 여부는 최하영 여사가 결정하는 거죠. 네. 최하영 여사가 어디 가서 용한데 갔다 오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죠. 뭐 그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제 고발한다 그랬대요. 하시든가. 그래서 절대로 고발 하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누가 전해들은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다른 뭐 무속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보통 부인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성공한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사지. 네. 저도 고발 싫어요. 고발 너무 고통스러워요. 피곤해요. 재판은 더 힘들어요. 하여간 그 국민의힘이 모니터를 열심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하여튼 이제 출마를 확정하면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최상목 체제가 되는 것이고 최상목 하에서 대선이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둘 다 탄핵을 안 하는 거니까 참 답답하다. 그러면 상황 관리를 잘 하겠죠?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간아 빨리 가라야. 어찌 보면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이런 것 같아요. 막 그냥 잔업, 특근, 주말 특근, 야근, 철야까지 다 했어. 12월 3일부터 120 지금은 130일이 넘은 이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파면시키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다 하고 이 소파에 누웠단 말이에요. 밥이나 겨우 한 끼 먹고 설거지도 아직 쌓여 있고 근데
저 냉장고 30년, 20년 썼는데 냉장고도 좀 갈아야 되는데 네. 개헌할까? 커튼도 좀 갈아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다른 변수를 줘가지고 조금 더 이걸 붐업 한번 시켜볼까? 예. 커튼 갈아서 새 봄 분위기 한번 만들어볼까? 그냥 좀 나 좀 놔두면 안 돼? 네.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네. 이러고 있었는데 와 설거지 안 했다고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는. 잡아야 된다. 네. 잡아야 그거 말고는 네. 야 냉장고 나중에 가라. 커튼 나중에 가라. 바퀴벌레 잡는 거 말고 그리고 조금 쉬는 거 좀 편안하게 예. 좀 고요히 쉬는 거 말고 맞아요. 다른 변수 만들지 마. 그러니까요. 가 우리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선 이후에 여행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파면되면은 예, 파면되면 뭐 경기 어떻게 다 될 줄 알았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야. 안 편해. 예. 대선 지나야 여행 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여행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지나도 예. 또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구나. 요거 한 번만 더 예, 해주세요. 예. 5월 14일 극장에서 다시 만날 조국 영화 지금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 수감 하루 전날 찍은 그 인터뷰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나오세요. 예. 저도 나오고요. 정경심 여사도 나오고. 예. 그래서 텀블벅에서 시사회 신청 및 후원해 주시면 5월 14일부터 바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조국. 예, 영화로 먼저 만나시죠. 네. 아유, 홍보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